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눈과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면 비관론자가 판치게 됩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비관론자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 왜 미련하게 홀딩하고 있냐? 앞뒤 안 재고 무조건 존버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고집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네. 다음부터는 대응해야겠다. 당연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리는 비관론자들의 말에 자연스럽게 동요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상한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심하죠. 무조건 홀딩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구나. 그냥 뉴스만 봐도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는데 왜 내가 뭐에 홀린 것 마냥 대응하지 않고 미련하게 쥐고 있었을까? 괜히 내가 고집 피우는 바람에 손해 너무 크게 봤어.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대응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아마 이미 상당수는 진작부터 손절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손절 안 했으면 지금쯤 완전 망했을 거야. 늦게나마 손절하길 잘했다. 장기 투자한답시고 아직까지 들고 있었으면 훨씬 더 큰 손해를 봤겠지. 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최대 단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비관론자 중에서 전 재산을 숏에 몰빵해서 대박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증한 사람은 더더욱 없죠.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100% 확신한다면 숏에 몰빵을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사실 대부분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숏에 몰빵할 배짱은 없는데 지나고 보니 주가가 많이 빠져있네. 거봐라, 내가 뭘 했냐, 주가 빠질 거라고 했지. 그냥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10번 예측해서 3번 맞히고 7번 틀렸다? 3번은 내 실력이고 7번은 재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비관론자들의 말이 다 맞고 장기 투자자들의 말이 다 틀린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거든요. 결과가 그렇고 13년간 2700%의 수익을 냈던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로 2700%를 다 먹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고 펀드를 환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가 내리니까 팔고 싶죠.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대다수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팔고 나서 주가가 더 빠졌을 땐 그들의 선택이 맞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의 선택이 또 틀려 있었던 겁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미련하게 계속 매수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 선택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케이, 인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언젠가는 전고점 돌파하겠지. 하지만 더 싸게 사면 훨씬 이득인데 벌써부터 매수할 이유가 있냐? 누가 봐도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지금 시점이 아닌 과거 고점에서 전 재산을 숏에 몰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잘난 체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중에 전 재산을 숏에 몰빵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상하죠? 말로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주가 빠진다고 했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전 재산을 숏에 몰빵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0% 확신했다면 전 재산을 숏에 몰빵을 못할 이유가 당연히 없죠. 주가가 오르고 내릴 확률은 50%입니다. 지금은 비관론자들의 말이 맞지만 다음엔 그들의 말이 틀릴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죠. 근데 사람 심리가 내가 맞으면 잘난 체 하고 싶고 내가 틀리면 그걸 숨기고 싶어 합니다. 10번 예측해서 3번 맞으면 그 3번을 가지고 계속 잘난 체를 하고 틀린 7번은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가장 솔직한 대답이죠. 상승기에는 장기 투자자들의 말이 다 맞게 들리고 하락기에는 비관론자들의 말이 다 맞게 들릴 뿐입니다.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당연히 비관론자들의 말이 다 맞게 들리죠. 비록 지금은 장기 투자자들의 말이 다 틀린 것처럼 들리지만 상승기가 찾아오면 또 맞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틀리고 나중에는 맞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대세 상승장에서 비관론자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긍정론자들이 정말 돈을 쓸어 담았었죠. 그때는 장기 투자자들이 맞았고 비관론자들이 분명히 틀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상황이 또 바뀔 겁니다. 그럼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TQQQ, 자 12년 로그 차트를 봤을 때 장기 우상향인가요? 우하향인가요? 상승과 하락에 각각 1000번을 베팅했다고 가정할 때 상승에 베팅한 사람이 승자였을까요? 아니면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승자였을까요? 자 이번에는 애플의 로그 차트입니다. 무작위로 상승과 하락에 베팅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장기 우상향 했으니 아마 상승에 베팅한 사람이 승률이 더 좋았을 겁니다. 자 이번엔 SPY 마찬가지죠. 상승에 베팅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하락에 베팅하는 SQQQ 지금은 그들이 승자처럼 보이지만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영락없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어느 한쪽에만 베팅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상승에 베팅하는 게 훨씬 성과가 좋았을 겁니다. 장기 투자자들의 기본 마인드는 사실 이거죠. 내가 1000번을 예측하면 분명히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지만 어느 한쪽에만 베팅을 해야 된다면 나는 그냥 계속 롱에만 베팅하겠다. 왜냐하면 주식은 끊임없이 우상향하니까. 어차피 내가 10번 예측해서 대응을 해봤자 확률적으로 5번은 맞고 5번은 틀릴 확률이 높은데 초과 수익을 달성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나는 그냥 시장의 평균 수익률만 추구하겠다. 이게 저희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건 하락장을 기가 막히게 잘 예측해서 숏으로 먹고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또 롱에 몰빵을 하면 워런 버핏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나는 그냥 시장 평균 수익만 추구하겠다. 그럼 스트레스도 거의 안 받고 우상향하는 주식의 속성상 결국에는 나는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매우 강하다면 장기 투자는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주변의 잡음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 주변만 해도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야 바닥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탈출했다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거라도 지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시장을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온통 비관론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분명히 1000명 중에서 한두 명만 장기 투자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갈 겁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한두 명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